지란이 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온 첫날, 남자아이들은 연예인만큼 예쁘고 세련된 지란을 보고 환호했고, 여자아이들은 입을 쪼가리며 욕을 해댔다. 하지만 지란은 관심도 없다는 듯 눈을 아래로 깔았다. 첫 인상은 고고함 그 자체였다. 지란은 교실 앞에 서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아래 겉을 보듯 아이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리고 윤과 눈이 마주쳤다. 지란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윤은 귀찮다는 듯 책상에 엎어졌다. 야, 너 옆자리에 앉아야겠다. 어느새 윤의 옆에 앉은 지란은 은혜라도 베푸는 일이라는 듯 말했다. 그제야 윤은 지란을 향해 반쯤 누운 자세로 턱을 그었다. 난 오지란이야. 지란이 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오지랄? 윤은 지란의 손을 가볍게 치며 무심히 물었다. 오, 지란. 지란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말했다. 오지랖. 윤이 삐딱하게 되물었다. 지란은 익숙하다는 듯 네임펜을 꺼내 책상 위에다 오지란이라고 또박또박 썼다. 이름 진짜 지랄 맞네. 윤은 하품하듯 말하며 다시 엎어졌다. 인연 재수 없네. 지란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거울을 꺼내 들었다. 그렇게 윤과 지란은 17 가을에 처음 만났다. 윤이 다니는 대안학교는 8학년이 한 반뿐이어서 학년이 바뀌어도 윤과 지란은 계속 짝이 되었다. 짝을 바꿀 기회는 많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윤은 지란이 싫지 않았다. 그보다 눈꼴 사납지 않았다. 그 무렵 윤은 세상 모든 사람이 꼴 보기 싫었다. 사람들의 웃음, 가식, 다정함, 모든 것이 꼴 사납고 꼴 보기 싫었다. 그런 세상에 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무관심뿐이었다. 언제나 무심한 표정으로 다니는 윤에게 지란은 끊임없이 떠들어댔고 윤은 조용히 막장구 쳐주었다. 지란과 다니는 몇 년간 윤의 무색 표정에 조금의 색이 가해진 듯 했다. 밤마다 윤을 괴롭히던 과거의 작은 기억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기도 했다. 본인은 느끼지 못했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지란에게도 작은 변화는 있었다. 꽃모양 손거울을 5분에 한 번씩 보던 것을 1시간 간격으로 누린 것. 예쁜 외모로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윤의 무신경 덕에 무관심에 익숙해진 것. 빳빳하게 쳐들던 고개에 힘을 뺀 것 등. 간추려보면 공주병이 많이 줄었다. 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자꾸 안 뽑히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집안이 너무 빵빵해서 내가 가수를 취미로 하거나 열정 없이 알게 뻔해 보인다나 뭐라나. 내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다니.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획사는 애들을 모조리 부모가 없거나 가난하거나 뭐 그런 애들을 뽑더라고. 그래서 태어난 가정 어쩔 수도 없고 있는 돈 날릴 수도 없고 문제라도 돼 보려고 이 학교로 왔잖아. 너 같은 조건이면 그냥 합격일걸? 부모님만 계셔. 다방에 혼자 살아. 근데 넌 너무 촌스러워서 안 되겠다. 거울을 보며 밉상을 떠는 지란을 향해 윤은 가늘게 눈을 떴다. 그럴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지란이 무슨 말이냐는 듯 눈을 빤히 바라봤다. 넌 미친년이잖아. 지란은 이 학교로 장학과 금방 대형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했다. 부자 집딸이면서도 가수가 되고 싶은 열정의 학교를 자퇴하고 대안학교로 옮긴 지란의 열정 정도면 키워볼 만하다는 것이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란은 달라진 게 없는데 지란의 작전은 성공했다. 가수로 열정, 이다. 지란은 그냥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을 뿐이다. 지금은 그룹 가수 준비 중이다. 지란의 책상에는 아직도 오지란이란 글자가 적혀있다. 교장 선생님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과 면담을 했다. 불뚝 나온 배와 떡진 머리로 학생을 맞이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했고 따뜻했다. 윤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윤아, 요즘 고민 있니? 이 학교에는 고민 없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교장 선생님이 늘 묻는 말이었다. 게다가 요즘 윤이 눈에 띄게 말라갔으므로 더 그랬다. 없는데요. 윤이 퉁명스레 대답했다. 너 사람이 왜 외롭고 불행한 줄 아니? 윤은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았다. 한 달에 한 번을 써먹는 레퍼토리였으므로. 그래도 윤은 들어주기로 했다.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모르겠는데요. 둥그란 안경 아래 눈곱이 낀 교장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건 말이야. 자신을 불행하게 한 사람에게만 분노하기 때문이야. 잘 돌아보면 자신의 편이 더 많은데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만 탓하고 있다 보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되거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외로움은 또 다른 외로움을 부르게 돼.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거든. 교장은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같은 설교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꽤나 감동한 빛이었다. 윤도 이해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힘들 때는 언제든 손을 내밀어도 돼. 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으로 교장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윤의 등굣길은 이모의 식당을 지나쳐야 했다. 이모의 식당에서 출근길에 사람들이 한 줄에 1,000원 하는 김밥을 줄줄이 사들고 나오고 있었다. 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견눈질 한 번 없이 이모의 식당을 지나치는데 발걸음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더 나가지 못했다. 거대한 힘에 낚인 가방에 붙은 윤의 몸이 종이짝 같이 끌려갔다. 꼴이 말이 아니다. 쪽팔리게. 윤이 중얼거렸다. 뒤돌아보자 이모가 두툼한 손으로 도시락을 가방 안에 밀어넣고 있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와. 할 말 있으니까 꼭 바로 와. 밥 좀 제때 먹고. 이모는 꽤나 중요한 말이라는 듯 말했다. 무슨 말이냐고 윤은 이모를 빤히 보았다. 이모는 윤의 눈길을 피하며 가방 지퍼를 대충 닫고 다시 식당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모의 출렁이는 거대한 엉덩이가 꽃무늬 월남치마 아래로 큰 물결을 이뤘다. 이모는 언제나 자신에게 쇠꼬챙이처럼 말라 비틀어졌다고 쯧쯧거렸다. 하지만 저 거대한 엉덩이를 보면 입맛이 싹 가신다. 돼지보다 쇠꼬챙이가 낫겠다. 윤은 조금 더가 화장품 매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부석한 단발머리, 닥스판 팔티를 걸친 뼈만 남은 어깨와 팔,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맵시 없는 면바지 속에 다리가 마른 꼬챙이 같다. 부모 없는 고아가 이렇지 뭐. 윤은 쇼윈도 속에 자신을 안쓰러워하며 미워하며 돌아섰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지라는 엎어져 잠만 자고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다. 윤은 점심시간 반을 넘기고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아침도 먹지 않아 허기를 더 이상 잠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촌스럽게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려두었다. 오늘 식당에 밑반찬으로 나갈 감자볶음,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살만 발라 무친 꼬막이 있다. 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다. 이모는 바쁜 아침에 식당 구석에서 삶은 꼬막에 양념을 올리고 일일이 칼로 살만 도려내었을 거다. 그게 무슨 상관이람. 윤은 애써 머릿속에 떠오른 이모의 모습을 지웠다. 맨입에 숟가락 가득 꼬막을 떠서 한 입에 넣고 꾹꾹 씹었다. 몸이 떨릴 정도의 짠맛과 쫄깃한 꼬막의 육질. 윤은 무언가 모를 가슴에서 올라오는 덩어리와 함께 꿀꺽 삼켰다. 뭐야, 그걸 한 입에 다 먹은 거야? 나쁜 년. 나도 꼬막 좋아하는데 혼자 다 처먹고. 뱉는 족족욕이 섞인 지란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윤은 꼬막을 꾹꾹 씹어 눈에서 목으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물과 함께 삼켰다. 진가 오늘도 다방에 놀러와? 사라진 지 오래된 다방은 여전히 다방이다. 그렇겠지 뭐. 윤은 밥을 몇 숟가락 더 떠먹고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 걔 점점 남자다워지더라. 듬직한 것이. 지란 눈에는 짐가가 남자인가 보다. 윤의 눈에는 돼지 이모의 돼지 아들이다. 오늘 다방에 놀러 가도 돼? 윤은 순간 아침에 이모가 할 말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좀 할 일이 있어. 튕기긴. 지란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는 배가 고파서 잠을 더 자야겠다며 다시 엎어졌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에는 언제나 지란이 타고 갈 소형 승용차가 서 있다. 윤은 지란이 집까지 데려다 줘서 자주 얻어 탄 적이 있는데 승차감이 길바닥을 엉덩이로 쓸고 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란의 차에는 기사까지 있다. 지란이 납치라도 들까봐 허름한 차로 위장한 것이다. 지란의 아버지는 지방 도시의 큰 종합병원장이라고 한다. 오늘도 지란이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윤은 거절했다. 이모가 할 말이 있다고 한 것이 내내 신경이 쓰였다. 무슨 말일까? 너처럼 말 안 듣는 애 이제 더 못 키우겠다고? 그러라지 뭐. 아니면 엄마 소식을 들은 걸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진지하게 이모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지 뭐. 윤은 불확정한 불안감에 일부러 느릿느릿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윤이 식당에 들어서자 이모가 한쪽 구석에 저녁 식사를 차렸다. 우선 먹어라. 그래 쇠꼬챙이 같이 해가지고. 또 쇠꼬챙이 소리다. 윤은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며 먹기 시작했다. 할 말이 뭐야? 이모는 대답하지 않고 반찬들을 윤 앞으로 밀어주며 윤이 다 먹기를 기다렸다. 윤은 얼른 이모의 할 말을 듣기 위해 숟가락 가득 밥을 떠 입안으로 마구마구 쑤셔 넣었다. 그리고 밥을 입안 가득 물고 볼이 터져라 말했다.
다 먹었으니까 말해. 이모는 조용히 윤의 입 안에서 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올해만 지나면 20살인데 뭐야 할 거니? 윤의 얼굴에 김새는 표정이 나타났다가 안도의 표정이 어렸다. 겨우 이런 거였어? 어른 돼서도 붙어 먹을까 봐? 걱정 말라고. 윤은 그런 생각할 이모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 안에 못 되먹은 놈을 꺼냈다. 공사판에라도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 괜히 하루 종일 이모가 할 말 때문에 신경 쓴 기억을 할 지경이었다. 너, 다방 다시 열어라. 이모가 돈 줄 테니까 요즘 카페처럼 예쁘게 단장도 하고. 다시 열어. 이모는 결심이라도 한 듯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이모를 빤히 보았다. 내 외할머니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내 엄마가 너 낳고 자랄 때까지 있었던 곳이야. 내가 다시 열어줬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16세 남의 집첩으로 들어가 1년 만에 쫓겨나오면서 얻어 나온 돈으로 다방을 열었다. 그리고 다방에서 만난 뜨내기와 얼마간 살다 엄마를 낳았다. 윤의 할아버지인 뜨내기는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달아나고 할머니와 엄마만 다방에 남았다. 할머니와 엄마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촌자 이모가 왔고, 촌자 이모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고등학생 몸으로 윤을 낳았다. 그렇게 완전하리라 믿었던 꽃다방에서 3대에 걸친 여인들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비교적 안정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죽었고 엄마가 떠났다. 꽃다방에 나타난 순서대로 차례차례 꽃다방을 떠났다. 윤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모는 이곳에 나무라고 한다. 할머니의 죽음, 엄마의 가출, 뭐 좋은 일이 있었다고. 뭘 할 건지 생각났어. 다방 팔아서 떠날 거야. 그 돈이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다방 팔겠다고. 안 돼. 이모는 역정 어린 목소리로 다급히 윤의 말을 막았다. 왜? 다방을 어떻게 남의 손에 넘겨? 그건 안 될 말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모에게도, 사실은 윤에게도, 하지만 서로에게 확인하고 있었다. 왜 안 되는지. 다방이 무슨 위대한 가업이라도 돼? 난 싫어. 이모에게도 윤을 잡을 이유는 없었다. 윤에게도 떠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이모는 마음을 다잡았다. 딱 1년만이다. 1년만 해. 그러고도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해. 언제나 다방을 떠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모에게 다방을 다시 열라는 말을 듣자 윤은 마음이 이상했다. 어느 시점에 다방을 떠나야 할 순간이 오리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모의 말로 정말 선택의 순간이 오고 말았다. 그렇다면 자신의 선택은 하나다. 꽃다방을 떠나는 것. 이모 덕에 오히려 그 시점이 빨라진 것뿐이다. 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지 못했지만 단지 꽃다방이 아닌 곳에서 살고 싶었다. 자신의 모든 인연이 시작된 곳, 엄마의 자궁 다음으로 혼자가 된 곳, 자신을 자궁 안에 혼자 남겨둔 엄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꽃다방으로부터 자신도 떠날 거다. 그 결정권은 오직 자신이 가진 것이다. 윤은 꽃다방에서 스스로를 구하기로 했다.